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잉리드 방리만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저 굴 먹을 거예요. 네. 저 굴 먹으면서 녹음할 거예요. 네. 다 먹으면 다 먹었다고 얘기해줄게요. 네. 4장. 어린이에게 학교가 필요한 이유 단 한 가지. 물론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다녔다. 날마다 아침 8시 정각에 손을 잡고 책가방을 흔들며 종종 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때쯤이면 삐삐는 대개 말을 빗질해주거나 닐슨 씨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었다. 아니면 아침 체조를 했다. 연달아 43번 공중제비를 넘는 것이 아침 체조였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 행복한 기분에 젖어 큰 잔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치즈빵을 먹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갈 때마다 뒤죽박죽 별장 쪽을 아쉽게 쳐다보았다. 이게 첫 번째 걸 다 먹은 거예요. 학교 가는 것 학교 가는 것보다 삐삐랑 노는 게 훨씬 재밌었던 것이다. 삐삐도 학교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학교에 가는 것도 정말 재밌을 텐데. 토미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래, 학교 가는 길도. 생각하면 할수록 삐삐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마침내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꼬드겨 학교에 다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토미와 아니카는 숙제를 마치고 뒤죽박죽 별장으로 갔다. 토미가 삐삐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아니카도 거들었다. 너도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학교에 못 다니게 하면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삐삐는 삐삐는 두툼한 방석에 앉아서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삐삐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사방에 물을 튀길 삐삐가 말했어? 이거 삐삐 영어에서 배웠다. 삐삐는 도무지 말이 없었다. 토미가 계속 말했다. 학교에 오래 있지 않아도 돼. 딱 2시까지야. 아니카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방학도 있고 부활절 휴가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어. 삐삐는 생각에 잠겨 엄지발가락을 꼬집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단단히 결심이라도 한 듯 부엌 바닥에 물을 쫙 쏟아버렸다. 그 바람에 삐삐 옆에 앉아서 거울을 갖고 놀던 닐슨 씨의 바지가 쫄딱 젖어버렸다. 불공평해. 삐삐는 바지가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닐슨 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투덜거렸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도저히 못 참겠어. 토미가 놀라서 물었다. 왜 그래? 삐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넉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그럼 너희는 겨울방학이잖니. 하지만 난 뭐야? 그러더니 투덜댔다. 겨울방학이 없잖아. 겨울방학이라는 꼴은 잠시도 없다고.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래, 나도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거야. 삐삐가 말했어? 응. 겨울방학이 없는 게 싫어서 겨울방학을 맞으려고 학교에 간대. 학교에 안 가면 매일매일이 겨울방학 아니야? 토미와 아니카가 손뼉을 치며 다 먹었어요. 만세! 우리가 아침 8시에 대문 앞에서 기다릴게. 안 돼. 그렇게 일찍은 못 가. 그리고 난 말을 타고 학교에 갈 거야. 이튿날 삐삐는 정확히 10시에 말을 타고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온 마을 사람들이 누구네 집 말이 도망가는지 보려고 창가로 뛰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삐삐가 학교에 빨리 가려고 법석을 떤 것이었다. 삐삐는 학교 운동장으로 정신없이 말을 몰고 들어가 말에서 뛰어내린 다음 말을 나무에 묶어놓고 우당탕 퉁탕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발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토미와 아니카는 물론이고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삐삐는 커다란 모자를 흔들며 소리쳤다. 여러분 안녕. 내가 구구단 시간에 제대로 맞춰왔나요? 토미와 아니카는 선생님한테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여학생이 새로 올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이미 삐삐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매우 상냥한 분이어서 삐삐가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삐삐는 누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삐삐가 제멋대로 굴어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선생님은 무척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기쁘구나. 삐삐,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즐겁게 지내라. 네, 그리고 빨리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문에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이름부터 말하렴. 출석 후에 네 이름을 올릴 테니까. 제 이름은 삐삐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쉐이크, 매크렐 민트, 에프레임스, 도우터, 롱스타킹이에요.
거짓말 아니잖아 진짜 이거. 예전엔 바다의 무법자였고 지금은 식인종의 왕인 에프레임 롱스타킹 선장의 딸이죠. 삐삐는 그냥 별명이에요. 아빠가 삐삐로타는 길어서 부르기 불편하다고 삐삐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우리도 그럼 너를 삐삐라고 부를게. 자, 이제 삐삐가 얼마나 아는지 좀 알아볼까? 넌 제법 컸으니까 아는 것도 많겠지? 수학 문제부터 물어볼게. 7 더하기 5는 몇이지? 삐삐는 놀라고 당황하여 선생님을 쳐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선생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삐삐를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못 쓴다고 타일렀다. 삐삐는 이제 잘못을 뉘우쳤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7 더하기 5는 12란다. 그것 봐요. 잘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삐삐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계속 질문을 했다. 그럼 삐삐, 8 더하기 4는 몇이니? 삐삐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한 67쯤? 아니야. 8 더하기 4는 12란다. 삐삐가 말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너무해요. 아까는 7 더하기 5가 12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학교라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바보 같은 장난이 재밌으시면 혼자서 구석에 앉아 수학 공부나 실컷 하시지 그러세요. 우린 술래잡기나 하고 놀게 내버려 두시고요. 선생님은 더 이상 삐삐에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내보았다. 선생님이 물었다. 토미가 대답해 볼래? 리자한테 사과 7개가 있고 악셀한테 사과 9개가 있어. 리자와 악셀의 사과를 합하면 총 몇 개일까? 삐삐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토미 대답해봐. 그리고 이것도 대답해줘. 리자가 배가 아픈데 악셀은 더 배가 아파.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야? 그리고 걔들은 사과가 어디서 났을까? 선생님은 삐삐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아니카를 보았다. 자, 아니카, 너한테 문제를 낼게. 구스타프가 같은 반 친구들이랑 소풍을 갔어. 구스타프는 소풍 갈 때 1크로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7외래가 남아 있었어. 구스타프는 얼마를 썼을까? 이게 선생님. 삐삐가 또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싶어. 구스타프는 왜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지? 구스타프는 탄산음료를 사 먹었을까? 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귀는 잘 씻었을까?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혹시 읽기 공부라면 삐삐가 재미있어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고슴도치가 그려진 작고 예쁜 그림을 꺼냈다. 고슴도치의 코 앞에는 기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선생님은 명랑하게 말했다. 자, 삐삐, 재미있는 걸 배우자. 여기 고슴도치가 있지. 이 고슴도치 앞에 있는 글자를 기억이라고 읽는단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그건 막대기 옆에 파리똥이 앉은 거잖아요. 고슴도치와 파리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다 선생님은 뱀이 그려진 그림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있는 글자가 뱀 할 때 쓰는 비읍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삐삐가 대꾸했다. 뱀이라고요? 난 인도에서 무지무지 큰 뱀이랑 싸웠던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뱀인지 선생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뱀은 길이가 13m나 되는 데다가 허리가 실제로 있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서 날마다 인도 어른 5을 잡아먹고도 모자라서 후식으로 애들을 둘이나 꿀꺽 삼켜버려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녀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 몸을 친친 감았어요. 하지만 난 정말이지 그동안 별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놈의 대가리를 꽉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에취 하더니 다시 쉿쉿거리며 혀를 날름거리더라고요. 난 한 번 더 그놈의 머리통을 냅다 갈겼어요. 와우, 그랬더니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혀를 내밀고 둘둘 감은 모양을 해서 비읍자인 거예요. 정말 재밌죠? 어때? 이 글자 모양이 혀를 내밀고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입이 있어서 여기 그런가? 모르겠네. 삐삐는 숨을 쉬려고 말을 멈추어야 했다. 선생님은 이제 삐삐가 버릇없고 골치 아픈 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시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삐삐도 얌전히 앉아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선생님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지금부터 뭐든지 마음껏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책상에 앉아 숙제 검사를 했다. 얼마 뒤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삐삐만 쳐다보고 있었고 삐삐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 삐삐, 종이는 어쩌고 바닥에다 그리니? 종이엔 벌써 다 그렸어요. 내 말을 그리려면 그렇게 작은 종이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이제 겨우 앞다리를 그린걸요? 꼬리를 그리려면 복도까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꾀를 내어 말했다. 그림은 그만두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를까요?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 의자 옆에 섰다. 삐삐만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어서 노래하세요. 전 잠시 쉴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는 법이잖아요.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선생님은 삐삐와 둘이서만 이야기하려고 다른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내보냈다. 선생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삐삐는 선생님 책상 앞으로 갔다. 선생님, 학교가 어떤 곳인가 하고 와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겨울방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학교에선 사관이 고슴도치니 뱀이니 하는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정말 머리가 팽팽 돌 지경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삐삐다. 삐삐 뭐 하고 있어? 곱하고. 땡땡하는 단어를. 선생님은 정말로 섭섭하다고 하면서 삐삐가 얌전하게 굴지 않은 것이 가장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삐삐같이 버릇없는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삐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제가 버릇이 없었나요? 그런 다음 무척 슬픈 표정으로 덧붙였다. 세상에, 전 몰랐어요. 삐삐가 한번 슬픈 표정을 지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슬퍼 보였다. 삐삐는 한동안 묵묵히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해하세요. 엄마는 천사고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고 이제껏 쭉 바다만 돌아다녔다고 해봐요. 그런 아이는 학교에 와서 사과나 고슴도치 같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삐삐의 말을 다 이해했고 이제 화가 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삐삐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학교에 나와도 된다고 했다. 삐삐는 기뻐서 얼굴이 환해졌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걸 드릴게요. 삐삐는 주머니에서 작고 예쁜 금시계를 꺼내 책상에 놓았다. 선생님은 그렇게 값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삐삐가 우겼다. 받으셔야 해요. 안 받으시면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삐삐는 운동장으로 달려가 말에 훌쩍 올라탔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말도 만져보고 싶고 삐삐도 배웅하고 싶었던 것이다. 삐삐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희도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알아둬야 돼. 바로 그런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거기서는 겨울방학이 끝난 지 사흘만 지나면 곧바로 부활절 휴가가 시작돼. 부활절 휴가가 끝나고 사흘만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지. 여름방학은 11월 1일에 끝나. 그래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1월 11일이 될 때까지는 좀 고달프게 지낸단다? 그럼 열흘밖에 안 되는데. 유치원은 여름방학 끝나고 10번 가면 겨울방학이래. 그래도 수업이 없으니까 참을 만한 거야.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업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야. 간혹 어떤 아이들이 벽장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들켰다간 혼쭐 나지. 학교에서는 수학을 절대로 안 가르쳐. 7 더하기 5가 뭔지 아는 아이는 하루 종일 교실 구석에 서서 벌을 받아. 바보같이 자기가 아는 것을 선생님한테 가르쳐주는 아이 말이야. 거기 아이들은 금요일에 읽기 공부를 해. 그것도 책이 있을 때만. 하지만 책이 읽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왜? 안 배려. 한 꼬마가 물었다. 그럼 학교에선 뭐래? 삐삐가 확실하게 대답했다. 캐러멜을 먹어. 학교 근처의 캐러멜 공장에서 교실까지 기다란 관이 이어져 있어. 그 관에서 하루 종일 캐러멜이 튀어나오니까 캐러멜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지. 조그만 여자아이가 물었다. 그럼 선생님들은 뭐래? 아이들이 캐러멜을 먹기 좋게 껍질을 까줘. 선생님이 직접 껍질을 까줄 것 같지는 않지? 맞아. 선생님들은 학교에 오지도 않아. 그냥 동생들을 보내지. 삐삐는 커다란 모자를 흔들며 명랑하게 소리쳤다. 얘들아 잘 있어. 한동안 날 못 볼 거야. 하지만 악셀한테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늘 기억해둬. 안 그러면 고생할 테니까. 고생이 뭐야? 고생? 힘들어지는 거. 맞다. 고생. 삐삐는 온 학교가 울리도록 크게 웃으며 말을 타고 교문을 빠져나갔다. 자갈이 말발굽에 차여 사방으로 튀었고 말은 학교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로 힘차게 달려나갔다. 끝입니다. 영상도 읽고 싶다. 그럼 내일